어제 대구 경북 전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쳐 농촌 비닐하우스와 주택 파손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정부는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은 늘리지 않고 교육 재정만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중단한 이후에도 사망자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세계 3대 현악 명기 스트라디바리로 연주하는 스위스의 현악 사중주단이 처음으로 안동에서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던 바람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되는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 북부 지역과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다시 바람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더 이상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경북 북부 지역은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3도, 안동 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가 21도, 안동 20도로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한편 수요일부터는 날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고요. 목요일 오전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대구 경북 전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농촌 비닐하우스와 주택 파손이 잇따르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는 밤사이 강풍이 불면서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비닐이 모두 벗겨진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비닐하우스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밤사이 고령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6.4m의 강풍이 불어 농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집이 새벽에 잠도 못 이루고 농장을 지킨다고 한숨도 못 자고. 성주에서 비닐하우스 1,400여 동의 비닐이 벗겨졌고 고령에선 비닐하우스 240여 동이 철제가 휘거나 비닐이 벗겨져 주민과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로 복구하지 않으면 냉해를 바로 입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올 낮에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낮인데도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항시 효자동에선 골프 연습장에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고 해안가에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는가 하면 구미와 김천, 안동 등에서도 지붕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밤사이 1,70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중구 대봉동 한 상가의 간판이 버스 정류장 인도를 덮치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수십 건의 바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행인이 지나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행인이 지나갔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전 조치한다고 이렇게 미리난 거죠, 저희 대원들이. 대구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1.4m를 비롯해 포항 청하면 33.7, 경주 24.8, 성주 20.1, 구미 16.6m 등 이례적이고 기습적인 강풍에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말인데 예산은 늘리지 않고 교육 재정만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 4분기가 지나는 동안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별도 재원 마련 없이 특별회계법을 만들면 보육대란은 피하겠지만 교육대란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 예산이 가속 줄어드는 거죠.
누리과정이 아니고라도 교육세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 총량을 좀 늘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당국이 의견 대립으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요로 열악한 재정의 지방교육 자치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시는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은 시민들이 갖출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모든 구군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산시 암양면 한 식당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내부 6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죠? 정부가 공식 집계한 피해자는 530명이었고 지금까지 146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피해 접수를 중단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망자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출산을 50일 남기고 둘째를 잃었던 곤모 씨는 어렵게 낳은 셋째 역시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안 해본 검사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원인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습기 살균제, 그 물 안에 그 제품 살균제라 하는 그 세척제를 넣어서 팔 생각을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모두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저는 유전병인 줄 알았어요.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모두 530명, 사망자는 14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달 동안 정부에 새로 접수된 피해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접수 중단 이후에도 민간단체에 꾸준히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한 뒤 1, 2등급에게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3, 4등급 피해자들이 폐 이식까지 받는 등 많은 돈을 의료비로 쓰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4등급 피해자는 숨지더라도 공식 집계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일을 이래 하다 보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피로에 지치고 또 쉬어야 되고 그래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도 내 몸이 왜 이러지 하지만 폐 질환으로만 한정해 피해자를 정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몸의 그 장기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면역 질환이든 염증이든 혹은 뭐 태아에 대한 거든 혹은 두뇌 질환이든 충분히 다 가능한 거죠. 이 피는 온 몸으로 다 가니까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50만 명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9명이 숨지고 24명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뛰어난 음색과 또 장인의 손을 거친 희소성 덕분에 현악 연주자라면 누구나 손에 쥐고 싶어하는 세계 3대 현악 명기가 있습니다. 아마티, 과르네리,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인데요. 이 가운데 스트라디바리로 연주하는 스위스의 현악 4중주단이 첫 내한 공연을 안동에서 갔습니다. 보도에 정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결성된 스트라디바리 콰르텟은 스위스 하비스로이팅거 재단 소유의 스트라디바리를 조합한 현악 4중주단입니다. 현재 앙상블 멤버는 첼리스트 마야 웨버와 바이올리니스트 왕 샤오민, 세바스찬 보렌, 비올리스트 레흐 안토니오 우진스키입니다. 이들의 내한 공연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현악 4중주 21번과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등입니다. 이들은 이번 연주에서
현존하는 최상의 명기가 어떻게 공명하는지, 그리고 고급 사운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선보인다는 각오입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허승연이 합류해 슈만 피아노 5중주를 협연합니다. 스트라디바리 쿼르텟이 항상 중국이나 일본은 가지만 한국은 가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스트라디바리 쿼르텟의 내한 공연은 오는 25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27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3차례 이어집니다. 작년에 저희 쭈리히 음악원의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가서 안동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때 안동의 청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청중들의 그 반응도 너무 좋고 음악 애호가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스트라디바리는 한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현재 스트라디바리 쿼르텟이 쥐고 있는 악기들의 가치는 1,300만 유로, 하나로 177억 원입니다.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보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그의 생애 70여 년에 걸쳐 1,100여 대의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악기는 바이올린 540여 대, 비올라 12대, 첼로 50여 대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김포, 포항 노선에 재취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3일부터 김포, 포항 노선을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다음 주 초 국토교통부에 재취항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포항 제주 간 노선을 운항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적자를 이유로 재취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포항 제주 노선의 저가 항공 취향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와 소형 항공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활주로 확장과 포장 공사에 들어간 포항공항은 지난달 말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재취항의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재 활동 중이지만 출발이 순탄치 않았던 터라 조사 활동 기간도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함 교원뉴스 오늘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목포문화방송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최장 1년 6개월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하는 특조위의 출범일은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 정부 측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조위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실체적 증거인 선체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특조위가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체 인양이 7월 말이나 가능할 텐데 6월까지만 저희 위원회 개정된 예산도 당연히 확충해줘요.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을 꾸린 건 한참 뒤입니다. 상임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2달이 지나서야 정부의 임명장을 받았고 또다시 넉 달여가 흐른 지난해 7월 말이 돼서야 직원들이 채용돼 출근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 쓸 예산이 확보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을 상임위원 임명장이 수여된 날로 계산하면 오는 9월까지가, 직원 출근 날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가 활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6월 말로 끝내라고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특조위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 측 해석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6월 말까지밖에 쓸 수 없는 실정.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의원 선거 전국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 13일 제20대 총선 결과 대구에서 31년 만에 야당 소속 당선인이 나왔고 또 무소속 후보들도 다수 당선됐습니다. 역대 선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 때문에 야당 또는 무소속 당선인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대구 북구월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아는 홍일학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당선 소감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북구월 주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보자 시절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지금 머리가 막 비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약속드린 것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야당 소속이었던 그 무소속 후보가 과연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처음에 컷오프 됐을 때는요, 완전히 그냥 광야에, 대해에 그냥 내던져진 그런 기분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기득권도 포기하는 상황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화위복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은연중에 대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야당 국회는 하나 있었구나 하니까 잘한다, 편하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이 이유 없이 컷오프 시켜보니까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역 특수하게 지금 6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 논리에 안 맞게 하루아침에 다 드러내고 새로 다른 곳에 계시던 그 후보를 이쪽에 그냥 공천하니까 분노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지를 그렇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요. 그 김부겸 당선인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일학 당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김부겸 당선인이 우리 홍 당선인께 같이 손잡고 가자라고 강하게 권유를 했을 때 복당의 의향이 있으신지. 걸출한 지도자이니까 야당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야당이 아닌 야당을 만들어나는데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부겸 당선인 같은 저한테 이렇게 저하고 관계가 아주 오랜 관계니까 어떻게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당의 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저는 정당이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만 가는 당락으로 가는 정당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무소속을 계속 유지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대구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때가 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죠. 새누리당이 입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 20대 총선 결과가 소위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역주의 이걸 허무는 본격적인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우리 시민들이 이제 결심을 하시고 결정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 이제 더 주저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야당 국회의원, 이런 무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주셨으니까 그것이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뽑혔던 야당 국회의원, 무소속 국회의원이 똑똑하고 안 똑똑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이제 대구도 잘 되는 판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뭘 고민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대구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중앙에 전달하는 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전달하고 대구 목소리를 내고 대구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자기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구 국회의원들이 동메달 소리 안 듣고
제대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자존심을 챙기고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역할을 크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 내 남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기획근로감독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출산 전후 휴가 제한과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분석해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대구시가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프랑스 메종데자 크레테 미술관과 공동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 프랑스와 대구 작가 각 6명씩 참여하는 한국-프랑스 교류회 기념 홈시네마전을 엽니다. 또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공연을 갖는 데 이어 대구 시립교향악단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방산업 전문박람회인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이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민안전처와 대구시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200개 소방업체들의 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유력한 해외 구매자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 또 전국의 소방관서 구매 담당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구매 상담회도 열립니다. 또 관람객들을 위해서 조선시대 궁중소방대 시연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같은 참여 행사가 열리고 어린이 안전체험관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봄 행락철을 맞아서 캠핑장과 공원, 수상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전기, 가스 시설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관리 상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입니다. 대구에는 캠핑장과 수련시설이 14곳, 수상안전시설 6곳 등 중점관리 대상이 40군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내일부터 22일까지 영남 일원에서 진행합니다. 19일에는 대구 중구청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포항시청, 22일에는 영덕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일반 행정을 비롯해서 교육과 노동, 주택과 건축, 세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공공분야 행정 업무를 상담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서 생활법률 전반과 빈곤층의 지원 방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제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 북부 지역과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바람의 강도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요. 더 이상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고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경북 북부 지역은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의 기온 13도, 청도는 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상주의 기온 9도,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9도로 다소 서늘한데요.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봉화는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0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목요일 아침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